안녕하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에 1회, 2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이번에 그 중에 이제 1회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 1회, 2회는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3회는 조금 쉬웠는데, 자, 1회 때 얼마큼 어려웠는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처음 당하는 문제,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보정값 구하는 거, 보정률 구하는 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보정률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보정이라는 것은 맞춰주는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보정률이 0.8%라고 그랬어요. 요거 별표시 놓고. 자, 측정값이 103이면, 그죠? 원래 103V에 오차가 생긴 거죠.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 보정 개수를 통해서 참값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참값을 얼마냐. 일단 보정률을 구해야 돼. 몇 퍼센트 보정률을 할 거냐. 그래서 측정값에 대해서 보정값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이때 보정값은, 자, 보정률 곱하기 측정값이잖아요. 그 측정값이 103이고, 그 다음에 보정률이 0.8%니까 0.00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824를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참값은 원래 측정값하고 같으면 좋은데 당연히 안 맞죠. 그 이거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보정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값이 103이 되고 플러스인데 보정은 마이너스 0.824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103에다가 빼기 0.824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0.8 이게 헷갈릴 뻔했어요. 그죠? 103 빼기 0.824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마이너스 값입니다. 요거에서 요거 빼주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요? 102.176. 셋째 자리에 발음하니까 101.18V가 된다.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거는 간연도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요거는 우리가 아는 문제죠. 요건 아는 문제입니다. 간연도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책에 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자, 수선단위 3300, 삼상 3선식의 수선단 영률이 0.8일 때, 520이 있다. 이럴 때, 이걸 80을 주 600으로 하게 되면, 콘덴서를 설치하여 수선단합 전류를 일정한 다음에 불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변할 때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520에서 600까지 80kW를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영률이 좋아야 되죠? 그래 전류가 일정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아니, 전력이 증가했잖아요. 전력이 520에서 80 증가해서 600이 됐잖아. 그러면 전류가 똑같으려면 그만큼 영률 좋아져야 전류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영률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럼 얼마큼 좋아지냐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콘덴서 용량 구하라. 0.8짜리가 얼마큼 좋아졌길래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부하 증가 전후 520과 600일 때 송전단자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항과 리액트 줬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600일 때, 즉 520일 때 영률이 0.8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차피 부하가 증가하고 감소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압은 항상 병력이 일정하죠. 전류가 변하죠? 그럼 전류 값을 구해보자. 어떻게? 불변이니까. 전류, I는 P는 누산 V하니까 누투3에다가 전압이 얼마? 3000에다가 0.8, 영률이 520 곱하기 10에 3승하면 전류가 나오겠죠. 그죠? 요 전류는, 여기 전류라고 봅시다. 전류 구했어요. 전류는 누투3에다가 똑같이 전압은 똑같고요. 영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코산 세타를 구하려고 한다. 그때 P는 얼마? 600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럼 얘가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류가 왜 들어오냐면 어차피 전류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전류 값을 구하면 이때 영률이 얼마? 요게 0.923이 된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전류값 520대 전류값은 요걸로 하면 되고 왜?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영률값을 구할 수 있죠. X값. 그래서 계산하면 0.923 나온다. 아니면 요 전류하고 요거 바꿔 치면 되겠죠? 전류 구해서. 그럼 0.923이 된다. 그러면 다 했어요. 이제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콘덴서 용량은
자, 콘덴서 용량은 부하, 여기 보면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요? 600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부하를 증가를 영리를 좋게 해야 되잖아. 0.923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콘덴서 용량이라는 얘기야. 즉 600일 때 부하 증가 후란 얘기죠. 600일 때 0.8짜리를 얼마로? 0.923으로. 그럼 얘가 0.6이고 얘는 1-0.923의 제곱이다. 이렇게 923의 제곱이다. 라고 하고 요 계산기 뜨면 199.859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하 전과 부하 증가 전과 후에 송전 단위를 구하라. 뭐 구하면 되죠.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0.8일 때하고 0.923일 때 각각의 전류값 구하면 돼요. 전압값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전압값은 이는 송전단점이니까 요거 지울게요. 송전단점이니까 VS는 VR에다가 루트 3에다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된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전류값만 구하면 돼요. 전류값만 구하면 다 풀 수 있죠. 단지 여기서 전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하 증가 전 걸 먼저 합시다. 그럼 얼마예요? 520이죠? 루트 3에다가 3000에다가 0률 0.8 에다가 520 곱하기 10에 3승 하니까 120.09네. 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120.09니까 요게 되겠네. 그죠? 자, 여기 아까 계산할 때 1번 할 때 요거 치면 되겠죠? 120.09. 자, 125.09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 했네요. 수전단점이 3000에다가 플러스 루트 3에다가 125.09. 09에다가 가로 열고 R이 얼마예요? 저기 있잖아요. 1.78. 1.78에다가 영률이 얼마? 0.9. 플러스 리액턴스가 얼마? 1.17에다가 0.8이죠? 죄송합니다. 0.8. 얘가 그러면 얼마예요? 0.6이 되겠죠. 이렇게 0.6. 따라서 이거 계산기를 두들기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3460.6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부하 증가 후 80을 증가해서 얼마가 된 거죠? 600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영률이 그때 얼마였어요? 0.923이었죠. 그래서 120.1 나와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3453V 답을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간연도에 풀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실은 요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이제 라이브로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죠? 라이브로 찍었을 때 어떤 분이냐면 동선과 철선을 구할 때 어떤 경우 누트 3을 곱해요 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2를 곱합니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간연도에. 그래서 누트 3을 전화 곱하기 앞에 누트 3 곱하기 전화 곱하기 전류가 피상전력이잖아요. 누트 3 곱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한 대에 대한 누트 3이니까 그거는 V결선일 때. 그럼 V결선 몇 대야? 2대죠. 2대니까 동선과 철선도 2대씩 들어간다. 그 얘기를 제가 답변을 다 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게 나왔어요. 그게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팅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라이브 찍기 전에 이제 KC 기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KC 기준을 다 알아야 되는데, 어느 걸 알아야 된다? 새로운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걸 약간 변형해서 문제를 알자. 즉, KC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판단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판단 기준의 시험에 나왔던 게 KC로 법을 바뀌어서 우리가 그거만 알자. 안 나왔던 걸 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준 게 뭐였어요? 조명. 조명. 전압강화에 대한 조명 기타 있었죠. 그걸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장 절연장 0.1234를 지금은 0.1메가. 이거 바뀌었다. 물론 250, 500 요것도 있죠. 그것도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우연찮게 나와서 그나마 두 문제를 잡았는데, 물론 이제 그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수험생들 중에 암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결국 두 개가 나와서 그 수험생들한테 좀 도움을 드렸는데, 바로 요거예요. 요것도 이제 그렇다고 채팅을 다 보시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질문해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린 게 있어요. 자, 용량이 10케브가 있다. 10케브예요. 피상전력이고, 철솜 120W, 200W. 얘는 와트네요. 변압기 두 대가 V결선이다. 그러면
원래 V값은 뭐야? 루트 3 곱하기 한 대 용량이죠. 피상전력. 근데 이거를 얘도 와트니까 얘도 와트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 와트 바꾸려면 뭐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이제 와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효율은, 원래 효율은 뭐예요? 전력에다가 철손에다가 동손. 그죠? 그 다음에 전력에다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변압기 2대를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 뭐야? 철손, 동손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변압기 한 대당에 대한 동손과 철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그럼 먼저 그 다음에 전력을 어떻게 구하냐? 전력도 와트가 전력이니까 루트 3에다가 피상전력이 얼마예요? 한 대 용량이니까 10이죠. 10에다가 곱하기 영리는 얼마? 2분의 1. 여기 루트 3에다가 10에다가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철손이죠? 철손이 얼마야? 120이죠? 근데 몇 대라는 얘기가 2대니까 120 곱하기 2. 그게 동손이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얼마예요? 동손은 200이죠. 그래서 200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2 하면 곱하기 100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변형을 했던 겁니다. 했는데 간이연도에 있는 문제예요. 간이연도에 있는 문제인데 옛날 쌍팔년대만 나오고 아직 안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도 요거는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93.12%가 나온다. 물론 제가 이제 이거 라이브 했을 때도 전일효율 풀어줬어요. 전일효율 풀어줬는데 그래프 갖고 제가 풀어줬거든요. 즉 부활 위주로 해서 풀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V가 약간 변형해서 나왔습니다. 자, 요게 나왔었죠. 요거 제가 해드렸던 문제인데 KC 규정에서 전압값은 다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문의답하라. 조명 여기 보면 뭐 다 했던 거예요. 단지 이제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인데 저압으로 쓰는 경우 고압 두 가지가 있죠. 요거 얼마예요? 3이죠. 맞아요? 3입니다. 3의 2배가 얼마죠? 6이죠. 그렇게 의뢰하고 했었어요. 3의 2배 6이고 3의 2배 5. 6의 2배 8 이렇게. 이렇게. 2배가 아니라 2. 3에다 플러스 2에서 5. 6에다 플러스 2하면 8 이렇게 외우셔라. 여기 단위의 퍼센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 써도 답은 된다. 그래서 4, 5, 6, 8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3의 2배 6 그리고 각각의 플러스 2%씩 하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완성하시고 또 표보다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말이 좀 그래. 기동시간 중에 전동기. 좀 말이 애매하죠.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이걸 말 바꿔도 돼요. 전동기는 기동주의가 커요. 그래서 전압값을 더 고려합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전동기 고려해서 그 기동시간 그다음에 거기 시간 계수 이거 다 적용하는 게 따로 있어요. 전압값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전동기의 기동시간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기동시간 중 이렇게 써도 답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동기 시간 중에 전동기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동기의 기동시간 중에는 좀 더 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도립전류. 도립전류가 큰 거. 도립전류가 큰 기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가지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도립전류가 무슨 얘기냐. 잠깐만 보면 이게 이제 과도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말로. 과도전류인데 차단기를 끌 때가 아니라 차단기를 투입한단 말이야. 만약에 이제 차단기 2차 측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전동기든 뭐 에어컨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투입을 하게 되면 투입하는 순간 그 기계에 전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투입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차단기에 보면 뭐 D, BCD, 원래 정확히는 BCD가 있죠? BCD가 있는데 뭐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D가 가장 큰 건데 보통 이제 D 20A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립전류가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가 됐을 때 몇 초 안에 0.1초에 차단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D가. 이게 도립전류 잡는 기호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단기 명판에 D가 들어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도립전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립전류의 크기. 그래서 그게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건 간선에 보통 까는 차단기고 B가 하고 C는 이제 요건 5배에서 10배. 그죠? 요건 10배에서 3배에서 5배, 5배에서 10배, 10배에서 20배 이렇게 되는데 보통 참고로 알아두시고 도립전류의 의미는 그렇게 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번은 우리 주 교수님이 1부 때 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인텔리트 빌딩에 대한 등급별 추정 전원 용량을 다음에 표가 이렇게 줬어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VA, 메다 제곱당 VA 피상 전력이고요. 여기 0등급, 1등급, 2등급이라고 그랬어요. 밑에 문제에서. 2등급이고, 이렇게 각각 줬죠? 메다 제곱당. 그 다음에 요 합계가 156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57로 혹시 돼 있는 교재는 157로 좀 해주시고요. 157을 156으로 수정해 주시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요건 이제 만약에 시험 장소 갔더니 이게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가 내가 막상 더해 봤더니 157 나와요. 157 나오고 아니다. 지금처럼 그냥 156 나오는데 만약에 시험 장소 갔더니 여기 얼마가 되더라? 157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근데 더했더니 157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럴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준 대로 그냥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출제자가 준 걸 갖고 모든 걸 계산해. 설령 이게 합이 틀리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이제 요거는 사실은 지금 합이 저도 이게 이제 준 대로만 그냥 해석을 했는데 요 합이 안 맞아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촬영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156이 나왔습니다. 만약 시험 장소 가서 157이 나오면 그냥 157로 해야 됩니다. 156으로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이의적으로 하면 안 돼. 표를 주면 표에 준 대로 그냥 하는 거야. 합이 틀리다 하더라도. 그거 조심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틀린 부분이, 합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156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57인 분들은 156으로 수정을 하시고, 그냥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1번. 면적이 1000만. 2등급이니까 156. 요거 그렇죠? 이때 각각 다 계산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하나만 할게요. 조명이 21이죠? 21 만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할 때는 이제 VA예요. 근데 물어본 건 뭐냐면 잘 보시되면 KVA로 대답을 하라 이렇게 됐죠. 면적에 대한 부하 용량이.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 하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합계 156이죠? 156에 곱하기 만 한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번, 요 2등급을 기준해서 요거 기준해서 자, 볼게요.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 5회 기기죠. 이렇게 3개가 있고 요걸 일단 1번이라 할게요. 변압기 첫 번째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수용률은 똑같이 0.8이라고 했습니다. 3개가 동시에. 좀 복잡하게 내면 각각의 수용률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력에다 사무자동 여기가 적정 수용률이 0.5. 요걸 2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냉방 동력은 수용률 0.8. 여기 3번이라고 했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주변압기 부중률은 1.2라고 할 때, 그쵸? 1.2. 라고 할 때, 2단 전압 강화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주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또 변압기가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두 번, 전압을 두 번 떨어뜨린 것을 2단 전압 강화로 하는 거고, 거기에 용량을 각각 산출하시오래, 용량. 그래서 변전 시 설비의 용량을 선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단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 화기를 한 대, 그죠? 그다음에 일반 동력 사무자동 동력을 여기 보면 이것도 한 대, 냉방 동력을 한 대, 이렇게 각각 3대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압기 용량은 규격 용량으로 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값을 쓰지 말고 반드시 표준값으로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개, 그렇죠?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 요게 이제 변압기 1번, 요거 합을 해야 되겠죠? 요걸 더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수용률 0.8 되겠죠? 요거 0.8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반 동력 사무 자동화, 그죠? 두 번째 변압기는 일반 동력 4번 자동화. 요거 두 놈이죠? 요거 뺀 나머지 2개. 요거 2개를 끌고 와서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수용률이 얼마? 여기 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냉방 동력이 세 번째죠? 요거 끌고 와서 곱하기 수용률이 얼마? 여기 보면
0.8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자, 여기 보게 되면 210, 50, 340 K부에 대답한 거죠. 그래서 수용률 0.89에 480. 부등률을 안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등률 주변 학기에 대한 부등률만 줬잖아요. 이럴 경우는 굳이 나누기 1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부등률 안 줬으니까 부등률 꼭 나눌 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부등률 안 줬기 때문에 어차피 최대 전력으로 변압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최대 전력을 영유로 나눠서 아니면 뭐 여기 K부의 자체가 영유 값이 날 필요 없지만 만약에 최대 전력 K부의 값을 적용해서 변압용량 한정하는 거예요. 부등률을 주면 동시에 사용한 정도 값을 고려해서 합성 전력 구하는 거고. 자, 그래서 480에서 500짜리 선정하면 되고요. 500 쓰면 되고요. 얘도 이제 450 곱하기 80, 수용률 아까 0.5, 265, 따라서 300짜리. 그 다음에 430 곱하기 0.5가 344, 고로 400캡은 없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고 500캡가 된다. 자, 그다음에 주 변압기, 그죠? 주 변압기는 이 세 변압기를 커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뭐 조건을 안 줬어요. 여기 보면 각각의 한 대가 변압기 용량 규격을 하고 여기 주변압기 용량을 산정했고 부등률 1.2 줬죠? 다른 거 안 줬고 확인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뭘 끌고 오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세놈 표준값 선정한 걸 끌고 오느냐 아니면 계산값 갖고 끌고 오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응? 여기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500kV잖아요. 평균 500kV 선정했으면 500kV 여기 원래 뭐죠? 개별, 그렇죠? 개별 최대 전력의 합이잖아. 맞아요? 여기가 개별 최대 전력의 합이고 여기가 부등률이고 여기가 합성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럼 개별 최대 전력이라는 것은 설비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한 게 이놈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KV니까 용률 날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내가 선정한 건 이거 되는 거고 그래서 무슨 값이 와야 돼? 표준값이 아니라 계산값이 와야 된다라고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막상 이제 우리 복습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거 한다? 그리고 막상 시험 장소 가서 똑같은 문제 나왔어. 이거 딱 쓰려고 하니까 표준값을 하나? 계산값은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계산값이 들어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1.1을 나눴더니 90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부등률이 1.2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1.2인데 왜 그러면 부등률이 왜 동시에 사용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요거 1.2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3개 이렇게 할 수 있죠. 1.2를 앞으로 빼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 나누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0.85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세 놈을 동시에 가장 많이 썼을 때가 얼마라는 얘기야? 85%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퍼센트 얘기하면. 응? 그게 1.2분의 1.1의 의미가 그거예요. 1.1이라는 게 이 부등률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래 85%일 때가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근데 우리가 표기할 때는 피우법이니까 그냥 1.1 나누는 거죠. 퍼센트 안 하고. 자, 3번은 뭐죠? 3번은 이제 단선도를 그리라라고 했어요. 요걸 기준해서 단선도를 기준해서 표기하라.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단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메인 변압기, 주변압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용량 앞에 이제 퓨즈가 들어가죠. 퓨즈가 들어가는데 보통 300을 초과하면 뭐 파워퓨즈 들어간다. 300kV 이하는 뭐 여러분들 뭐 COS다 이렇게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하세요, 무시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 500, 300,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죠, 요거. 요거하고 요 그림을 잘 그리면 되는 거고, 파워퓨즈냐 COS냐라고. 근데 굳이 따지면, 파워퓨즈인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표기하고 이렇게 변압기, 하고 여기다가 TR1. 그래서 얼마짜리? 500짜리. 500kV짜리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하가 조명 콘센트 OA 쓰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여기다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아요. 좀 찍어줘야 좋습니다. 하고, 사실 이런 건요. 뭐, 여기 뭐 점이 없어. 이렇게 이래서. 이거 점 안 썼다고 틀릴까요? 다 맞게 해줍니다.
근데 어디서 이제 점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딸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네 이건 어디서 막 얘가 에런이다. 이거 어디서 딴 거예요? 앞에서 딴 거예요? 그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점을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딴 부분. 지금 이거는 그냥 굳이 점을 안 찍어도 된다. 상을 어디서 땄느냐 해서 점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거는 물론 점을 표기하면 완벽하다? 뭐 사실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파워피지 표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TR2가 되죠. 그 다음에 300kV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력, OA 동력, 일반 동력.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 TR3가 되죠. 그 다음에 500kV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냉방 동력 이렇게 쓰시면 되고, 파워피지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파워피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변압기. 또 메인 변압기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00짜리 이렇게 쓰면 되죠. 단선도 그릴 때. 여긴 차단기가 이렇게 썼는데요. 차단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럼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해서 요 그림을 몇 번 그려서 반복하면 되고요. 가끔 또 이게 있어요. 또 어떤 거냐면 이 파워퓨즈의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워퓨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맞는 거냐 또는 이게 맞는 거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 다 맞습니다. 지금 저도 단선도 많이 보면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퓨즈 그림만 찾으면 되는 거죠. 퓨즈. 원래 이 퓨즈가 나온 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요게 이제 원래 뭐죠? 이렇게 있으면 요게 개폐기죠.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잖아. 퓨즈가 원래 어떻게 끼죠? 이렇게 끼잖아요. 요 개폐기 후에 퓨즈니까 이거를 여기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걸 여기다 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폐기에 퓨즈 단 거다라고 해서 퓨즈 모양을 그대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퓨즈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해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로 해야 되는데 보통 그림을 그리다 보면 보통 이걸로 많이 그리지 않나요? 하여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 팁 보면 변압기 표현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선정할 때 그냥 계산하시오, 구하시오라면 계산값. 근데 지금처럼 선정하라, 표준값을 써라 이럴 때는 반드시 표준값을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그림은 고압 배전선의 구성과 관련된 루프식, 환상식에 대해서 단선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하는데 간연도에서 사실은 이거 말고 옛날에 한번 나온 적 있었죠. 자, 루프식이란 거 이런 거죠. 변압기가 이렇게 배유 변압기가 있으면 한 바퀴 삥 돌리는 거죠. 삥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고압 배전선이고 여기다가 변압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죠? 주상 변압기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야 되겠죠?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빨리 그리는 방법은 일단 루프식이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빼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하에 공급할 때 변압기 걸 때 여기 뭐 차단기라든가 단로기 등을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 변압기 앞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여기서 뭐냐면 그림 상태를 그냥 이렇게 그리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차단기하고 단로기를 삽입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할게요. 이렇게 와서 루프 형태. 어차피 펼치면 루프 형태가 되는 거죠. 쫙 펼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차단기를 집어넣어야 돼. 차단기. 그래서 차단기는 네모라고 했으니까 차단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단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는 거죠.
물론 네모 안에는 이제 차단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내가 조그맣게 지울까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아유, 이렇게 아예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그래서 여기 차단기 차단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닭과 꽁이죠? 닭과 꽁이니까 차단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달로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달로기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위아래다가, 차단기 위아래 달로기, 위아래 달로기, 위아래 달로기, 위아래 달로기, 위아래 달로기, 위아래 달로기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루프 형태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 배전솔로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루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 루프 형태를 그린 다음에 변압기 쪽에다가 뭐 해야 돼? 인입 들어갈 때 차단기 들어가고 반드시 차단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 달로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차단기 말고 나중에 또 변압기를 교체할 때 차단기 내리고 달로기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차단기 나오면 반드시 달로기를 달아준데 당연히 위아래, 그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점검할 때 달로기 들어가고 차단기 들어가고 달로기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점검할 때. 그렇죠? 차단기, 달로기 요 심벌대로 그리시면 된다. 법례상으로. 10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20cm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구형, 구라 그랬어요.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가 2000 라드럭스고 이 외구에 균등한 광도를 구하라. 우리 광속 발산도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전구를 보게 되면 전구에서 다 보이는 단위 면적당의 강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나오는 양은 광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적당 나오는 것을 광속 발산도다라고 해서 광속 발산도 R은 단위 면적당에 대한 강속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9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죠? 4파이 R 제곱이고 얘가 4파이 I죠? 그래서 요거 지어지죠? 여기다 뭘 곱하냐면 투가율을 쓰니까 여기다 뭘 곱할 수 있다? 효율을 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보통 투가율을 안 주면 효율은 100%니까 요거만 구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다가 R 제곱의 I에다가, 그쵸? 바로 또 효율을 곱하면 되는데, 효율은 또 어떻게 구하냐? 1 마이너스 반사율의 투가율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흡수율이 만약에 없으면 몇 프로가 되죠? 100%가 되죠. 만약에 반사율이 50%가 됐어. 근데 투가율이 50%야. 그럼 0.5 대 0.5니까 100%라는 얘기죠. 흡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제 반사율 플러스 투과율 플러스 흡수율이 100%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0이면, 흡수율이 0이면, 그러면 우리 그 글로브라든가 유리 그 관이 흡수를 안 한다, 빛을 흡수하지 않으면 100%가 다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뭘 물어봤냐? 이렇게 됐을 때 강도 I를 물어봤어요. 그죠? 요놈. 즉, 요놈을 물어본 거죠? 요놈.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지우고 반사율을 이렇게. 일단 요거를 1 마이너스 반사율의 투가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강도 I로 가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 내려와도 되고요. 곱하기니까 내려와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직접 올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풀게요. 광속 발산도가 2000. 그렇죠? 그 다음에 지름이 20cm니까 반지름은 10cm죠? 0.1의 제곱. 그 다음에 강도 I를 구하는 거고 1 마이너스 그다음에 반사율이 90%.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은 반사율을 안 줘, 투과율만 줬죠? 투과율만 줬으니까 1 마이너스 얘를 0으로 보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 투과율이 얼마? 0.9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투과율이 0.9 이렇게 됐고 반사율 투과율 줬고 반사율은 안 줬으니까 0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 요 I값 계산할 수 있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죠? 요거 먼저 계산을 하고 1 빼기 0은 1이니까 그죠? 1분의 0.9 한 다음에 요거 내리고 I 위로 나머지 올리면 되겠죠? 요거 값은 요 위에 값이니까. 그쵸? 그래서 I 값을 구하면 22.22 칸델라. 그래서 최종 답은
22.22 칸델라 이렇게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공식에다가 숫자를 써서 그냥 최종적으로 I 값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I 값만 먼저 이렇게 공식에 빼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그래서 혹시 책이 아마 라드럭스로 돼 있는 경우는 이제 칸델라 CD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칸델라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뭐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 나온 문제 아닌가. 그래서 난이도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비중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11번. 자, 그 다음에 12번. 이거 나왔던 거죠. 제가 이제 항상 그 절연은 원래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해둔 적이 있습니다. 자, SLB가 PLB가 있는데 둘 다 이게 뭐냐면 얘는 비접지식, 세이프드 비접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접지식을 해서 공급하는 거고, 얘는 접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접지식, 절연 매너키, 접지식. 그래서 둘 다 절연 매너키인데 전압을 낮춰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몇 볼트로 여기 나와 있죠. AC는 50V 이하, DC 120V 이하 낮춰서 특별하게 전압을 낮춰서 공급하는 방식일 때 변압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기능적인 공급하는 변압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능성 있는 변압기. 뭐 1차와 2차가 분리가 됐냐 안 됐냐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솔직히 뭐 50V 이하, 120V 이하 쓰는 경우 없죠. 응?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다고. 물론 있긴 있죠. 찾으려면. AC 50V 이하가 있긴 있죠. 찾으려면. 근데 그런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전연장만 알면 돼요. 얘네들은 워낙 전압이 낮으니까 250V라는 얘기야. 그죠? 나머지 다 500V라는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절연장은 얘가 원래 1메가죠? 얘는 여기 절반이니까 얘도 여기 절반. 0.5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이제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 가정집에 사용하는 만약에 110이다, 220이다, 380이다, 440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500V로 1메가는 거 맞죠? 그럼 1메가가 맞아요. 500V에. 그 대신 단 이런 게 있어요. SPD나 또는 부하가 분리가 어려운 경우, 부하 분리가 안 되는 경우,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몇 볼트죠? 250V로 1메가옴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도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 뭐 지금 거지만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솔직히 이거하고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표로 나왔어요. 표로. 이렇게 나왔다. 뭐 사실 이건 줄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줬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13번. 요것도 약간 변형한 건데, 접지 저항.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대지고, 여기다 접지할 때, 물론 가장 먼저 측정하는 게 뭐냐면, 대지 저항률이에요. 또는 대지의 고유 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대지 저항률, 또는 대지의 고유 저항 이렇게 써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 저항이 낮을 수 없거든요. 대지 저항이 낮으려면 이제 뭐 해야 돼? 뻘. 물기가 많고 뻘인 경우가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여기 땅에다 묻잖아요. 묻을 때 뭐냐면, 접지극 전거가 표면과 토양사 접촉 저항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이 접촉 얼마큼 밀착되어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접촉 저항이고, 그 다음에 이 선에 대한 도체 저항이 있는 거죠. 도체 저항. 그래서 접지 도체나 또는 접지 전극의 도체 저항이고, 그 다음에 이 흙하고 접지 전극하고 어떻게 접촉 저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지 저항률 세 가지를 고려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원래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요. 선생님, 나는 그냥, 도체 저항만 썼어요. 그럼 안 되죠. 왜냐하면 반드시 접지 도체를 말이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또는 접지선까지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접촉 저항, 접지 전극과 토양새 접촉. 이게 아니고 접지 전극의 접촉 저항만 써도 답을 맞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대지 저항 이렇게 써도 답을 맞게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만약에 요거만 쓰면 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쓰면 답이 될 거고요. 그래서 두 개 쓸 때 접지도체, 접촉저항, 접지전극 요 정도 써야 답이 된다. 자, 14번. 이것도 간연도에서 약간 변형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케이블의 사고점 측정법. 이거 필기에서 많이 나왔죠. 또 간연도에 있었잖아요. 일선지랑 일선 단선, 이선 단선, 삼선 단락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사고점 측정법이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간연도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측정 방법이 사고점, 그쵸? 머레이루법, 펄스 레이더법, 정전 용량법, 또는 캐피드 브리지법, 그 다음에 뭐였어요? 수색 코일법.
이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 세 개 쓰면 돼서 4, 5, 6. 4, 5, 6이 좌우고점 측정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필기에서는, 필기래네. 간연도에서는 이 네 개를 쓰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네 개는 어떤 사고를 잡아주는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연의 건전도, 절연장 측정법이라고 하면 돼. 절연이 얼마큼 좋은지. 가장 많은 게 매거법.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델타법, 부분 방정법, 또는 부분 방정 측정법, 또는 부분 방정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는 절연 감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알 거예요. 머리법, 펄스법, 정전 용량법 또는 캐페이던스 브리지법. 이렇게 세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 절연 자고 측정법이라고 알 수 있을 거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집어넣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15번입니다. 요것도 사실 필기에서 또는 실기에서도 많이 이미 나왔던 거예요. 간단히 나온 건데, 여기 뭐 흑체의 강속과 같은 걸 우리 뭐라 그래? 색온 들어가죠? 색온도. 그 다음에 빛의 색깔과 빛의 색에 나타나는 색, 이걸 뭐라 그래? 연색성이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16번. 이거는 한두 문제 틀리라고 한 거예요. 맞추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도 두세 개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은요, 가전도가 아닙니다, 이거. 1번하고 2번은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대신 필기를 좀 잘 해놨어야 돼. 근데 필기가 만약에 여기 안 되신 분들은 아마 맞추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특성 임피던스는 C 분지 L이죠. C는 그래서 대략값을, 보통 이제 어떻게 구하죠? 로그 10에다가 R분의 D에다가 0.02413. 13이고,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이고, 그 다음에 A는 0.05 무시합시다. 원래 특성 임피던스 쓸 때 0.05 무시합니다. 0.4605에다가 로그 10에다가 R분의 D죠. 그럼 요걸 루트 씌우면 돼. 올라가서 요거 마이너스 3승이죠. 요거 미리 헬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얘가 올라가니까 로그 10에 R분의 D가 두 개니까 어떻게 나오죠? 요거 마이너스 6승 0.4605 하고 마이너스 3승 하게 되면 얘가 얼마냐? 138 나오고 로그 10에 R분의 D 이렇게 나와요. 특성 임피던스. 아니면 로그 10에다가 R분의 D는 뭐가 어떻게 된다? 특성 임피던스를 138로 나눈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138로,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8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값은 어떻게 구하죠? L값은 원래 0.05 무시한다 해서 뭐 굳이 얘기하면 단도체, 복도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시한다. 복도체 0.0이 오잖아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0 무시하고 0.460에다가 로그 10의 R분의 D는 138의 특성비는 나눈 것 같다라고 돼 있죠, 앞에서. 그래서 여기 L값은 600 집어넣자. 틀면서 600이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 일단 2 미리헬리. 기본 단위가 이거니까요. 미리헬리 줬어요. 어떤 사람은 뭐 헬리 줬다. 어떤 사람은 페로 줬다. 아닙니다. 미리입니다. L의 기본 단위는 미리예요. 미리. 그 다음에 C의 단위는 마이크로 페로씩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줬어요. C는 원래 위에가 뭐죠? 0.0243. 그 다음에 로그 10의 R분의 D인데 요거 특성 임피던스를 138로 나눈 것 같다. 했면 여기 얼마 나와요? 5.55 곱하기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팻이 나왔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1번은 풀었어요. 1번 풀었고 2번 파장을 풀었어요. 파장은 뭐예요? 주기별. 그러니까 파장을 람다는 그죠?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속도. 파장은 속도인데 그 주파수에 대한 속도죠. 그 주파수당의 속도를 우리는 뭐야? 파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 주파수가 60Hz. 60Hz일 때 그때 속도는 얼마예요? 여기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기 또 킬로죠. 킬로. 그래서 3 곱하기 12 몇 승? 8승이 되죠. 그래서 그때 파장은 얼마 한다? 5 곱하기 10에 6승이 됩니다. 요건 사실 어디에 나오죠? 회로에 나오죠. 회로 나오고 요것도 이제 전력에서 나오는 부분 회로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전파 정수. 하기 전에 왜 전파 왜 안 해야 되냐면 여기에
송전단에서 본 단락 임피던스가 있어요. 원래 개방과 단락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단락만입니다. 그 단락 임피던스는 I는 R분의 V니까 IS분의 ES가 됩니다. 요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거 지울게요. 요걸 정리하면 요건 전력에 나와 있습니다. 요걸 정리하면 특성 임피던스의 탄젠트 곱하기 하이퍼블릭에다가 전파 정수의 길이 곱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전파 정수 먼저 요거는 600을 줬죠. 600을 줬고 탄젠트 하이퍼블릭은 계산기 두기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전파 정수 구해야 돼요. 요거 뭐죠? y 곱하기 z가 되죠. 그러면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곱하기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죠. 그래서 무손실일 때, 손실이 없을 때 R과 G를 0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게 되죠? J 오메가죠? 그럼 루트에다가 J 오메가 2개죠. 그럼 J 오메가 2개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J 오메가 바깥으로 나오고 L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J에다가 오메가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루트 L값과 C값 L이 2mL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승 C값 5.55 마이너스 3승에다가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9승이 되겠죠. 총.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거 갖다가 길이는 안 줬으니까 빼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단락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킬로매당 기준이 항상 킬로매당 임피던스가 단위가 ohm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 맞히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전력에서도 이거 없습니다. 전력에서도 이렇게 단락 임피던스 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여기까지. 요 놈하고 공식 구하는 여기까지만 나오지 실제 구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많이들 이건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분 점수 하나 두 개 정도 맞출 수 있고 요거는 틀릴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뭐 있었다면 풀어본 거고요. 아마 이걸 맞춰라 그러니까 또 외워라 이건 아닙니다. 풀이 과정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과정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 풀어본 것 같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부분 점수 2개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좀 어렵고 요거 맞출 수 있는 문제 요것도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요거 맞출 수 있고 요거 맞출 수 있고 요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건 요것도 쉽죠.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 요건 좀 어려운 거 어려운 거 3개 나왔고 요거 아는 문제 요것도 아는 문제 그 다음에 요것도 아는 문제 관련되어 있는 거 요것도 관련되어 있는 거 요것도 이제 제가 해줬지만 어쨌든 간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자, 요것도 간연도 문제. 요게 좀 애매해요. 요게 좀 애매한데 옛날 간연도를 기억하고 오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요게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문제. 그러니까 여기선 총 한 4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개 정도는 항상 여러분들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2020년도 기사에 비해서 2021년도 1회 문제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